자, 자, 투표를 하겠대, 얘들아. 그럼 투표 용지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1번, 2번, 3번 해서 누구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통 너희 선거를 안 해봤구나. 도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찍는 거야. 근데 칸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거든. 그런데 칸을 벗어나거나 조금이라도 이게 무효표가 돼. 그래서 정말 이 칸 안에서 도장을 잘 찍어야 된다. 나중에 성인이 돼서. 너희 내년에 민증 나오지 않나? 그죠? 그지? 자, 투표를 하겠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투표를 받는 사람들을?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를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얘들아? 후보자라고 얘기하죠? 자, 얘네들이 전부 다 후보자야. 자, 그러면 1, 2, A, B, C, D, E라는 사람이 있겠네? 요 5명이 요 3명에게 투표를 할 거야, 그치? 5명 다 1번을 찍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뭐 3명이 1번 찍고 2명이 2번 찍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후보자가 중복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뭐냐면 후보자 하고 뒤에 오는 것이 투표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하면 유권자라고.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후보자 명수가 중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필기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있네. 무기명과 기명이란 말이 있네. 와, 생각해봐. 이 투표 용지에 현성이가 투표한대. 그래서 권, 현, 성 이름 적고 하는 게 기명투표거든. 야, 이거 하면 누가 찍었는지 알면 안 되잖아, 그치? 우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찍는 사람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무기명 투표가 H가 되는 거야. 그래서 후보자 명수, H 유권자 명수. 그런데 이름을 아까처럼 이렇게 딱 기입을 하겠대. 그럼 그거를 기명, 이름을 기입한다라고 해서 그랬을 때는 구분이 되니까 중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파이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H를 쓸 수도 있고 파이를 쓸 수도 있고. 기명은 그거야. 중국 투표하는 거 봤니? 국회의사당에서? 자,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 이런 거야. 그럼 손을 들어야 돼. 그럼 안 든 사람들은 그때 북한은 한 명도 없어. 무조건 다르거든. 근데 중국에서는 의회에 보면은 간간히 한 3명, 4명씩은 안 든 사람도 있긴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되겠지, 그렇지? 공산주의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건데 뭐 유권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구분을 좀 잘합시다. 이름 안 적으면 H, 그다음에 이름을 적으면 파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름을 안 적는 그런 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 뭐 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고. 자, 207번부터 가볼게. 자, 9명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한대. 그러면 O냐 X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9명이 중복을 할 거야. 그래서 이름을 적느냐 안 적느냐, 이름을 적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것은 후보가 2개의 후보가 있죠. 그래서 2개. 그리고 9번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름을 적는 거니까 얘는 파이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파이의 계산 방법은 지수로 올리죠. 그래서 얘는 512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니까 2와 9는 그대로 두고 H를 딱 적으면 되죠. 자, 오랜만에 H 나왔죠? H 계산 방법은 요거 2개 더한 다음에 1을 빼는 거죠. 자, 그래서 10C분의 얘는 10C2라고 똑같죠? 그래서 10가지 경우 2개 더하면은 A 플러스 B를 원하니까 522가 정답이 되겠네.
그러면 답은 2번이죠? 207번의 답은 2번. 맞네. 이건 책은 필요 없겠다. 답만 확인다. 올려놔도 돼. 상관없어. 그 다음에 하나 둘 건너뛰고 210번으로 갑니다. 홍민. 이름 왜 이렇게 갖다 썼지? 홍민을 포함한 학생 3명. 그러면 1명, 2명 이렇게 딱 3명이 있네, 그지? 자, 어떤 사람이 후보자인지 유권자인지를 잘 봐야 돼. 자, 같은 반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인기 투표를 했대. 여기까지만 딱 읽으면은 스티커를 받는 사람, 아니 10명이 후보자니 3명이 후보자니? 누가 후보자니? 어? 아, 밑에 줄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구나. 자, 인기 투표는 10명에게 똑같이 생긴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주겠대. 그러면 이 10명이 찍는 거야. 우리 그 뭐지 예능 볼 때 막 찍는 거 있잖아. 붙이는 거, 스티커 붙이는 거. 그래서 홍민 하고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밑에다가 스티커를 막 붙일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해서 누가 스티커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인기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모칸에 붙이듯 진행했대. 자, 여기까지는 뭐 끝났고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대. 다 찍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스티커를 찍는데 스티커에다가 이름을 적고 찍진 않겠죠. 그래서 무기명 투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붙이도록 되는데 3장 이상의 홍민이가 적어도 3장 이상의 스티커를 획득하는 경우. 자, 그러면 이 자체로 10명이 찍을 때는 얘만 다 찍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는 0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원래 전체 경우의 수 나중에 확률할 거야. 그러면 후보자 3명을 중복해서 무기명이고 10번을 선택하면 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거든. 자, 그런데 얘는 3표 이상을 적어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스티커 10개는 구별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미리 3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출발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투표를 한 거야. 그럼 나머지 7명만 투표를 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3표는 미리 받아갔으니까 투표할 10개 중에 3개를 줄여가지고 나머지 7번만 더 스티커를 찍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H는 뭐일 때 사용하냐면 0 이상일 때를 사용해야 돼. 0표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이제 여기서는 0표가 나와도 상관없지? 그죠? 얘 0표 나오고 여기서 7표가 나와도 얘가 뭐 이겼다. 인기가 더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식을 나올 때 대비해서 지금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야. H를 사용하는 것은 0 이상일 때. 근데 만약에 얘가 3표 이상이라면 3표를 미리 주고 남은 표만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자. 2개도 하니까 10이죠. 1 빼면 9. 9C 7이니까 우리는 바로 9C 2라고 할게. 그래서 9, 4, 36. 그래서 답은 3번. 210번 확인해보자. 오늘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막 진행했는데 오늘 고3 조금 전에 고3 수업 확통을 했거든. 걔네들 저 뒤에 나오고 있는데 4개나 틀렸어. 근데 계산해서 틀려가지고 중간중간에 답을 좀 확인하고 갈게. 자, 그 다음 하나 둘 건너뛰고. 아니네. 다음 유형 나오면 처음부터 갈게. 자, 이제 중복순열 파이와 중복조합 H와 사이에서 어떤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시오라고 됐네. 자, 출발하는 서로 다른 n개를 중복하는 것은 동일하죠. 근데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구분을 짓겠다는 뜻이야. 그 R개를 구분 짓겠다? 그러면 중복순열. 근데 뽑는 것까지만 한다는 것은 얘는 중복조합. 자, 그런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말이거든. 서로 다른 상자에 같은 공, 구별이 안 되는 10개를 집어넣는 거. 그러면 중복조합이 나와야 되고, 서로 다른 상자에
뭐 1, 2, 3, 4, 5 서로 다른 공을 집어넣는 거 하면 중복순열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된다. 다른 다음에 같은, 다른 다음에 다른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돼. 얘가 먼저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런 말 나왔을 때 둘 다 다르다 그러면 중복순열. 다른데 같은 공을 사용한다 그러면 중복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에 따라서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일단 먼저 출발해 봅시다. 자, 맞죠?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맞죠? 서로 다른 4개의 상자. 근데 얘가 중복이 되는 거네. 그러면 4개를 중복해서 4개를 근데 일단 할 수 없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3개의 사탕을 넣겠대. 그러면 파이가 나오고 3개. 근데 여기는 같은 3개래. 그러면 h가 나오고 3개.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 맞죠? 오케이. 얘는 그러면 4의 세제곱 64가 될 것이고 얘는 7이니까 63. 서원아 63은 얼마니? 머릿속으로 외워줘야 되는 건데 6, 5, 4, 3, 2, 1 20 됐죠? 자, 그랬을 때 뭐 하는 거? 2개 더하네? 그럼 84가 정답이 되겠죠. 자, 12번 됐고 하나 둘 건너뛰니까 위에 거네. 자, 이제는 그런 말 없이 그냥 하는 연습도 한번 해볼게. 너무 다른 같은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첫 번째 가에 대해서 P를 봅시다. 일단 P라는 것은 5명의 학생이 메뉴 3가지 중에서 1개를 주문한대. 사람이 중복되는 거니? 메뉴가 중복되는 거니? 에어컨 좀 틀까? 너무 덥다. 면티를 괜히 입고 왔네. 왜? 난방이야? 딴 교실하고 연동돼 있구나. 아직 여기 저쪽에 아직도 히터트니? 여기 껐어. 그치? 에어컨을 갖고 달래야 되겠는데? 자, 뭐가 중복이 되는 거니? 메뉴가 중복되는 거죠? 5명 다 떡볶이를 먹고 싶다 할 수 있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이 3명 다 한 명이 가면 나머지는 메뉴를 주문 안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개의 메뉴를 중복해서 5명. 근데 메뉴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니까 얘는 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3의 5제곱 243이 되겠죠? P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Q. 자, 3종류의 주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병을 선택한대? 그럼 3종류가 중복이 되겠네, 그지? 5병을 선택한대? 파이일까? H일까? 애매하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야, 문제야. 그러면 어린 짐작으로 파이 한 번 나왔으니까 H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 파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봐. 오렌지 주스, 딸기 주스, 바나나 주스. 바나나 주스는 없는데 일단 이따 생각하자. 그러면 나는 얘만 5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얘 3번, 얘 2번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3개 뽑아낸 게 다른 거냐는 뜻입니다. 이게 좀 멈추게. 어떻게 생각하니, 성원아? 이게 정말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냐? 솔직히 이 주스들도 다 다른 거야, 그치? 오렌지가 5병 이상 있을 때 그 주스를 쫙 나열하면 전부 다 다른 주스잖아, 그치?
근데 쟤처럼 명칭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같은 놈들을 판단해 수학에서. 이게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얘가 너희 그 순혈조합 할 때 있잖아. 의자 다 같은 걸로 판단하는 거잖아. 사물. 사물에서 스티커 이름이 붙어 있지 A 주스, B 주스 이렇게 안 붙어 있으면 같은 놈으로 판단하는 거야. 잘 생각합시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엄청 어려운 거죠. 여기는 별표를 좀 칠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스 내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여기서 만약에 세 병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세 병에서는 구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무 어렵습니다. 자, 계산하면 8이네. 7C5, 7C2가 되겠네. 그럼 73, 2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갔을 때 여기를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 괄호가 전체 5개가 있는 게 A 플러스 B의 5제곱이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각 항에서 하나씩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A든 B든 C든 선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선택되는 횟수를 더했을 때 몇 번 돼야 된다? 5번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R이죠 이게? R? 얘도 중복을 하긴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A 꺼냈을 때 EA랑 EA가 다른 겁니까? 문자는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다르지 않네. 그래서 여기도 H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20. 그래서 25번, 215번이지? 그래서 이 세 개 더하면 285.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다. 자, 그 다음 또 다음 유형. 자, 이제 되었다. 자, 아까 전에 생각해봐. 아까 전에 얘를 딸기 주스, 아까 뭐였지? 오렌지 주스, 바나나 주스 이렇게 했을 때 총 6병을 선택을 해내겠대. 그랬을 때 선택이 안 되는 거 0이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 딸기 주스만 6병을 다 선택을 해도 상관없죠? 그랬을 때 항상 요거 선택하는 것들이 음이 아닌 정수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비로소 H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요거 꼭 필기를 해둡시다.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 X 플러스 Y 플러스 Z 세 개의 숫자를 더해서 6이 나와야 되겠대. 그러면 6, 0, 0 나와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X를 2번 선택하고 Y를 4번 선택하고 Z를 0번 선택했대. 그러면 이거 2개 더하면 6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에서도 0 이상이 들어가는 문자가 만약에 더해져 있다? 그러면 식을 세우는 것은, 즉 알파라는 것은 3개의 문자를 중복해서 6번을 선택해낼 건데 구별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제 여기서부터가 엄청 어려운 거거든.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일단 해볼게. 구조 8C6이니까 8C2 47, 28이라는 값이 일단 나왔다. 알파는 됐어. 이 선풍기로 해결이 안 되는데. 큰 선풍기를 가져와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것은 0 이상이었어. 근데 양의 정수애래. 그러면 1부터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딸기, 바나나, 뭐 오렌지 주스인데 아까 전에 그 3명 투표할 때 인기 투표할 때 얘가 3표 이상 받는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3표를 미리 집어넣었잖아, 그렇지? 그럼 남은 표만 찍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y 플러스 z 했을 때 6. 그런데 1 이상을 사용할 수 있으면 h를 사용할 수 없다. 0 이상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씩 미리 집어넣어. 그러면 남은 게 몇 개가 되는 거니? 총 6번 중에 한 번씩은 미리 선택해놨으니까 3번만 더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이 3개의 문자를 중복해서 3번만 더 선택해내자. 그래서 1 이상이면 1씩 미리 집어넣고 2 이상이면 2씩 미리 집어넣고 남은 숫자의 그 값이 여기 뒤에 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6이니까 5C3이죠? 5C3은 그냥 바로 할 수 있죠? 10. 얘가 100다. 자, 지금부터 너무 어렵다. 아까 딸기, 바나나, 오렌지 주스 선택하는 거하고 또 똑같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각각 선택하는 것을 0 이상으로 만들면 된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앞으로 식을 좀 적을 거거든? 1 이상이면 x만 볼게. x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1을 집어넣고 2 이상이면 x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2를 집어넣고 왜냐면 그렇게 각각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얘는 1 이상이래. x 프라임 플러스 1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z 대신에는 z 프라임 플러스 1 해서 6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세 종류를 구분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0이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한 표를 미리 받아냈으니까. 졸면 안 돼, 성원아? 정말 중요한 거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했을 때 1, 1, 1, 3을 빼주면 3. 그럼 얘 세 개는 다 0 이상 들어갈 수 있네? 그래서 아까 3H3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자연수에서 이것만 적어놓자. x가 a 이상인 숫자다 라고 하면 x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a를 대입하자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비로소 요놈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자, 요 빨간색만 좀 해놓자. 나 안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 몇 번이니? 하나 둘 건너뛰면 21번. 자, 0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나? 잘 나왔다. 자, 음이 아닌 정수 중에서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니까 0 이상이니까 상관없었다, 그치? 3H6 끝나는 거였거든? 근데 그 중에서 X가 홀수래. 자, 그러면 X가 홀수면 0 이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대신에 0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홀수는 뭐부터 출발하죠? 1부터 출발하지? 그래서 2x 프라임 플러스 1 하면 여기에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3 나오고 2 집어넣으면 5 나오고 그러면 0부터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만들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저 식을 2x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z는 6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에는 0 이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식을 세워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일단 얘가 홀수잖아, 그치? x가. 근데 숫자가 안 크잖아. 그냥 가보는 거야. x가 1이면 이건 연습한 거야. 외워놔야 돼. y 플러스 z 해서 얘는 5가 나와야 되네. 근데 이 두 놈은 0 이상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그래서 2H5. 그런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홀수 3. 3이면 3 빼면 여긴 3 되죠? 그러면 2H의 3.
그 다음에 얘가 5 돼버리면 5를 빼주면은 얘는 1 돼버리죠. 그러면 2H1 몇 가지 경우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 얘는 7이지. 6C5, 6C1 해서 6가지. 얘는 5니까 4C3, 4C1 해서 얘는 4가지. 얘는 3이니까 2C1 2가지. 그래서 플러스하면 총 12가지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답은 1번. 됐죠? 다음 건너뛰면 몇 번인가? 하나, 둘 건너뛰고 다음 문제. 이제 다음 유형이네. 짝수, 홀수. 다시 한번 반복하네. 아까 전에 음이 아닌 짝수래. 0은 짝수로 본대. 그러면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이 x, y에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게 나아. 0은 짝수로 본다 했으니까 0 사용되는데요? 0, 2, 4, 6 이런 식으로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걸 먼저 표시를 해줘야 돼. 첫 번째로. 자, 홀수는 아까 전에 2x' 플러스 1이었죠? 자, 그러면 0을 집어넣어도 사용할 수 있는 짝수들은 x 대신에 2x'.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y는 2y', z는 2z' 하면 10.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0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걸 만들었으니까 한 번 더 식을 정리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다 2로 나누는 거니까 5가 되겠죠. 그럼 거의 잡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0 이상의 자연수, 의미 아닌 정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3개의 문자를 중복해서 몇 번 선택한다? 5번 선택한다. 8이니까 7C5, 7C2, 그래서 73, 21 이렇게 나오겠죠. 자, 0 이상의 짝수 나왔을 때 이렇게 한다. 자, 그럼 두 가지로 구분하자. 0 이상의 짝수 하면 x 대신에 2x 프라임 괜찮죠? 그런데 0은 안 된대. 짝수로 간주 안 하겠대. 2부터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0부터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2 이상의 짝수가 나오면 x 대신에는 2x 프라임 플러스 2를 집어넣어야 돼. 0 집어넣으면 2 나오고 1 집어넣으면 4 나오고 2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요거를 딱 적어놓읍시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를 다 가르쳐 줄게. 천천히 가자, 천천히. 됐죠? 요거 별표 치자. 요거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와. 짝수만 하고 막 홀수만 하고 이렇게 안 하고 섞어서 해버리는 거. 자, 일단은 처음부터 봤을 때 의미 아닌 정수해. 그러면 0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네. 0, 1, 2, 3. 그래서 4H, 12 였었는데 X, Y는 모두 짝수, ZW는 모두 홀수. 그럼 얘는 0은 짝수로 보냈으니까 0, 2, 4 얘는 1, 3, 5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두 개 배웠던 걸 합치는 거야. X 대신에는 2X 프라임, Y도 짝수죠. 2Y 프라임. 그런데 홀수가 나오면 0을 할 수 없죠. 1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얘는 2Z 프라임 플러스 1, 그 다음에 2W 프라임 플러스 1,
해서 12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조금 익숙해지겠나?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1을 빼면 10이 되고 모든 개수가 2니까 2로 나누면 5가 되겠죠? 그래서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 플러스 w 프라임 했을 때 5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4개를 중복해서 5번을 선택했는데 보니까 8C5, 8C3 8C3 얼마? 그렇지, 56 이렇게 나오겠죠. 오, 좋은 문제 나왔다. 이 정도가 시험이 나오거든. 됐어? 자, 230번 한번 봅시다. 자, 개수가 정수에 조금 하나만 개수가 달라버리면 얘만 별도로 봐야 돼. 우리 그 뭐지? 순열과 조합에서 방정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했니? 개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해서 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해서 나머지 뭐 순서상으로 일일이 다 적었잖아, 그지? 이제는 일일이 적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일단 큰 개수는 봐줘야 돼. 근데 모든 게 음이 아닌 정수라서 H를 쓰기가 편하겠네, 그지? 자, 그러면 D에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올 것이고 그때 경우의 수를 우리는 경우의 수를 구분해볼까? 자, D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당연히 0부터 들어간대. 그러면 얘가 0이면 6이죠. 그래서 3H6. 그 다음에 D가 1 들어가면 3을 빼는 거니까 요거의 합은 3이죠. 3개를 중복해서 3. 그 다음에 D가 2면 6을 빼주는 거죠. 그럼 얘는 0 돼버리네. 그러면 얘네 모두 뭐여야 되니? 0일 수밖에 없죠. 한 가지 경우야. 근데 서술형으로 10을 적어야 되니까 3개를 중복해서 0번 택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 자, 표를 적읍시다. 깔끔하게 적어놔. 얘는 9, 8C6, 8C2, 47, 28. 얘는 6, 5C3, 10. 얘는 두 개 더하면 3이죠? 그러면 2C0. 그래서 아까 예상했던 1 쭉 다 더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39. 233번 한번 풀어볼래? 자, 이거 적어놓고 233번 한번 풀어보자. 자, 풀이 가볼게. 많은 시간 줄 수는 없고. 자, 일단은 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으니까 다행이네. H를 사용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가 조건까지만 봤다라고 하면 4개를 중복해서 6번 선택해낸다라고 딱 끝나버리는 거야, 그지? 근데 A, B, C, D 중 적어도 하나는 0이다? 그럼 보통 애들이 이렇게 하시. A가 0일 때, 또는 B가 0일 때, 그 다음에 C가 0일 때, 아니 D가 0일 때 이렇게 해서 더해버리면 틀려. 왜? 요때도 B가 0일 수도 있죠? 요때 A가 0일 수도 있죠? 그 겹치는 게 다 발생해. 그러면 얘 두 개가 0일 때, 얘 두 개가 0일 때 다 못해.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러면 항상 여사건으로 가는 거죠. 전체에서 빼는 거야. A, B, C, D 모두 0이 아닐 때를 빼주면 되겠죠. 모두 0이 아니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적어도 1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일단 전체가 저희 구해놓은 거야. 4H6. 자, 그러면 A, B, C 이제 이렇게 조금 빨리 할게.
A 대신에 A 프라임 플러스 1을 안 하고 적어도 1씩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은 A 프라임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 프라임 플러스 D 프라임을 했을 때 4를 빼줄 거 아니야, 그지? 저 6에서 4를 빼주면 2만 더 채우면 되네. 그러면 여기는 0 이상을 쓸 수 있는 거야, 그지? 1씩 다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뭐 이상 나오면 무조건 집어넣고 출발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는 4H2를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볼까? 96, 93, 102, 50. 얘는 10이네. 9, 이거 되놓을까? 7, 6, 5, 3, 2, 3, 4, 84. 93도 84라고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74. 답은 4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이제는 서술형으로 이렇게 프라임 쓰는 건 이제 됐지? 이제 프라임 안 쓰고 간다. 쓸까? 자, 이제 각각 달라. 얘는 2 이상이고 얘는 3 이상이고 얘는 4 이상이네. 그러면 x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플러스 z 프라임은 몇이 나와야 될까? 성훈이 알겠니? 6이지. 왜? 여기는 무조건 2를 집어넣고 출발하고 3을 집어넣고 출발하고 4를 집어넣고 출발하면 9를 빼줘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됐어? 그래서 6만 더 채우면 되네. 그래서 뭐 이상이라고 하면 미리 숫자를 집어넣고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넘겨줘서 빼줘. 요 좌변을 그냥 프라임으로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얘가 3H6이 되겠죠? 9, 8, 86, 82, 47, 28 이렇게 되겠네. 자, 한 문제만 더 보실게. 한 문제만 더 하고. 대박인 문제가 하나 나왔죠. 239번 한 볼래? 와, A부터 D까지는 12 이하의 4 자연수를 하겠대. 그러면 보통은 여기에 제일 작은 1을 집어넣고 얘 제일 큰 1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뭐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순서상을 찾고, 그 다음에 2 집어넣고 12, 3 집어넣고 12,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1 집어넣고 11,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다 찾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여기도 지금 더해져 있는 게 다 달라. 그래서 하나만 있는 거 빼고 얘도 별표를 쳐놓을게. 얘는 유형 자체가 풀기 힘든 거야. 자, 통째로 그냥 얘를 A 프라임이라고 해. B 프라임이라 하고 C 프라임이라고 하고. 자, 임의로 그냥 가정한 거야. 자, 그러면 저 식은 A 프라임 플러스 B 부등호 있어야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B 프라임, C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는 D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치? 자, 여기에는 적어도 1을 집어넣어야 되지? 최소한 1 집어넣으면 얘는 뭐 이상이 돼야 될까? 여기는 4 이상이어야 되겠지. 그런데 D가 제일 큰 놈인데 D는 뭐를 넘어설 수 없다? 12를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같아도 되네? 대소관계가 결정 나 있는데 같아도 되네? 그래서 는이 있는 부등호, 함수에서 나오는 거거든. 함수에서 는이 있는 부등호는 H, 는이 없는 부등호는 컨비네이션. 이렇게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우리 한번 했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4개의 문자는
4부터 12까지 중 중복해서 4번을 선택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선택할까? 선택이라고 적어볼게. 자, 4부터 12는 9개의 숫자가 있죠? 그 9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해서 4번을 선택해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자. 나는 4 선택하고 4 선택하고 그 다음에 7 선택하고 11을 선택했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자동으로 얘는 4고 얘는 4고 그 다음에 얘는 7이고 얘는 11이 될 수밖에 없네, 그지? 그러면 얘가 4라는 것은 A가 1이고 얘가 4라는 것은 B가 2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7이라는 것은 얘가 6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가 11이라는 것은 11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숫자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더하면 13이죠? 12, C4 와... 잘할 수 있겠지? 아니지. 10을 없애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야 되네. 4, 3. 얘 없어졌고 5, 3 15죠? 165네? 없는데? 아, 3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맨날 틀린다. 495가 나오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었다 자. 머리 터질 것 같다, 그지? 자, 일단 다행히 X, Y, Z, W 모두 시끄럽네. 모두 의미 아닌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냥 뭐 4H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기에 우변의 숫자가 다르고 얘는 W인데 얘는 3W 이렇게 나와 있네. 얘 하나만 나와 있는 거 했고 얘 나와 있는 건 기본형이니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저식을 만족하는 거를 자, X, Y, Z, W에 상관없이 W는 뭐 집어넣었을 때 위의 식은 14가 나오고 아래 식은 10이 나올지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W를 결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X, Y, Z가 날아가죠? 그러면 이 W라는 것이 4니까 W는 무조건 2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래쪽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고 위쪽에 2를 집어넣으면 얘는 6이 돼. 어떻게든 상관없이 W는 모두 2고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했을 때 위의 식이든 아래 식이든 8만 만족하면 되겠구나.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다 영음이 아닌 정수죠. 그래서 3개를 중복해서 몇 번만 선택해낸다? 8번만 선택해내면 되는구나. 11, 10, 18이니까 10C. 그래서 5, 9, 4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44번 쪽으로 가볼게. 와, 다행히 터프 문제가 걸렸네. 자, 음이 아닌 정수라고 되어 있네, 그치? 됐어. 그래서 가족것만 보면은 알 수가 없네? 왜? 플러스가 아니라 갑자기 생뚱맞게 D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와, 플러스였으면 4H 구하면 딱 끝나는 거였어. 그런데 D 값은 4 이하인 얘도 만족해야 되고 C는 D보다 이상인 것도 만족해야 되고 출발 어떻게 할까?
루비야. 어떻게 할까? 와, 이거 다 해야 되나? D는 0부터 4까지 집어넣을 수 있네? 그럼 얘도 0부터 4까지니까 0 이상이 되면은 H 쓸 수 있고 1 이상이면 1 제외시키고. 그래서 토프 문제인 것 같아. 얘가. 기준을 잡자. 이렇게 되나? 한 줄을 줄일까? 자, 넣을게. 자, 일단은 D에다가 0을 딱 집어넣어. D에다가 0을 딱 집어넣었더니 C는 0 이상이라고 됐네? 그죠? 자, A, B는 원래 0 이상이었어. 근데 C도 0 이상이래. 그랬을 때 D 값이 지금 여기에 0이니까 그러면 9가 되는 거죠. 9. 셋 다 0 이상을 쓸 수 있으니까 3H9. 이제 좀 신경 쓸 게 나오죠. D 값이 1이면 C는 1 이상이어야 되죠. 자, 여기다가 1을 딱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지. A, B는 0 이상인데 C는 1 이상이래. 그러면 1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9번만 더 선택하면 되겠네, 그치? 똑같은데? 3H고. 자, 세 번째. 2 집어넣으면 C는 2 이상이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1이 되죠. 그런데 A, B는 0 이상인데 C가 2 이상이니까 2를 집어넣었다라고 먼저 생각하면 또 2 빼주면 9만 만족하면 되네. 다 똑같아. 그러면 3일 때도 4일 때도 3H9가 5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3H9 5 곱하기 3H9는 얘가 더하면 12, 11C9니까 11C. 그러면 55 곱하기 5가 되겠죠? 5 275가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번. 와, 이제 거의 끝났나? 또 있나? 부등식까지 남았네. 아직 할 길이 머네. 어떻게 현성아, 확통을 선택한 걸 잘했다고 생각해? 기하보다 몇 자리인가요? 기하보다 몇 자리? 기하? 무조건 안 되지. 당당히 미적분을 선택해서 영어 영문학과를 가는 거야.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야씨 대단한 놈이다 뭐 이러면서 뽑아주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246번 갈게요. 자, 이제 부등식에서 정수해의 개수. 자, 좀 귀찮습니다. 할 게 많습니다. 자, x 플러스 y 플러스 4가 4 이하래. 그런데 x, y, z 모두 0을 사용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저게 될 수 있는 경우를 나눠야 돼.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 이하니까 4가 될 때랑 3이 될 때랑 2가 될 때랑 1이 될 때랑 0이 될 때랑. 싫죠? 나도 싫다. 될 수 있는 경우는 이 5가지밖에 없죠? 근데 얘는 셋 다 0 나오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3H3, 3H3, 3H2, 3H1 이것들을 다 더해줘야 돼. 와. 자, 얘는 7, 6C4, 6C2, 15, 6, 5C3, 10, 5, 4C2, 6, 4, 31, 3,
1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20, 35. 자, 다 더하니까 답은 35. 부등식이 훨씬 더 할 게 많다라는 것 좀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다, 끝. 최고의 문제지를 나타내네. 센에서는 여기 있는 거 각 유형당 한 문제씩들만 가져와서 한 유형이거든. 근데 이거는 한 문제를 펼쳐서 여러 유형으로 만들었어. 확통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마플만 제대로 풀고, 그 시험 대비 때 그 노란색으로 된 거 내신 연계 문제 또 주잖아. 그 풀어봤니 너희? 그거 줄 건데 그거랑 마플이랑 이 두 개만 풀면 확통은 뭐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까지 해서 세 개만 딱 풀면 될 것 같은데, 교과서랑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건 잘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만약에 고3에 하는 학교, 너희는 고2 때 하는 거지? 잘 모르지? 고3? 네. 아, 고3 때 하는 학교는 큰일 났네. 고2 때 확통을 하면 그 정도 수준이면은 80점 이상 맞을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고3 때 확통을 한다? 그러면 고3들이 하는 이거 수능 특강에서 문제가 엄청 어려워져. 대박이네. 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갑자기 생뚱맞게 세 자연수 A, B, C. 0 이상도 아니야 이제. 자연수 3개를 곱해서 1024가 나와야 되겠네. 야, 어떤 자연수를 3개 곱해서 1024가 나오는 거야? 이해 배수? 2의 제곱. 이해 거듭제곱골? 왜? 1024가 뭐니? 2의 10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A도 1, B도 1, C가 2의 10제곱. 상관없죠? A가 1, B가 2, C가 2의 9제곱. 상관없잖아, 그치?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 어떻게 할까? 2의 X제곱, B 2의 Y제곱, C 2의 Z제곱. 어떻게든 지수가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아까 전에 1이 있어도 상관없죠? 1이라는 것은 지수가 0 될 때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된다는 지수 법칙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가 2의 10제곱이 나와야 되겠대. 아까 0 들어가도 된다 했지?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 나오는데 0 이상 음이 아닌 정수를 사용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결국 3h10. 이것도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2의 거제곱을 생각해냈으니까 뭐. 자, 3h10은 13, 12, 10, 12, 12. 그래서 6 곱하기 11, 66까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고생됐다. 시골하는 거. 엄청 어렵다. 무려 9장 반 정도 했네, 그치? 거의 한 3장이네. 초록색까지 포함해서. 다 놓고 얘기하는데 다음 단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니? 다음 단원의 제목은 다음 단어는 못 찾죠? 그게 다음 단원이야? 이항정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 확통해서 애들이 약간 멘붕이 오기 시작해. 그래서 이항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통계에서 이 이항정리 모르면 통계에서 할 수 없어. 저 뒷부분만 넘어가서. 오늘 요거 H 쓴 방정식, 부등식 할만했니? 괜찮았어? 이게 괜찮으면 이항정리도 괜찮아. 요 정도 수준이야. 요 정도 수준.
근데 이거 되게 애들이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였거든. 굉장히. 그래서 센에서 한 5문제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여기 한 30문제 넘게를 해놓은 거야. 이 정도 풀면은 그게 익숙해지는데 센에서 5문제만 풀고 넘어갔다? 그럼 이 유형은 그냥 다 못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자, 어떻게든 그래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봅시다. 자,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활용해서 차라리 나는 얘가 좀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까 전에 그 방정식처럼 생각하는가? 똑같은 사과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대. 그럼 이 3명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씩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대. 그러면 0개를 받아도 되네?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학생 플러스 B 학생 플러스 C 학생이 합쳐서 7개를 받아야 된대. 근데 받지 못해도 상관없대. 0 이상 음이 아닌 정수. 그래서 결국 A라는 것은 3H7. 이제 계산은 나중에 합시다. 식만 딱 적어 놓읍시다. 그런데 세 학생이 모두 적어도 한 개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식 적는 것조차 하는 거야. 자, 하나씩 줬대. 빼면 몇 개가 남는 거야? 네 개만 더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B라는 것은 3명을 중복해서 4번만 더 선택해자. 이제 시험 칠 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제 절대 그렇게 안 가. 그래서 숫자 적어놓고 넘겨줘서 빼준 숫자가 여기 있다고 온다. 이렇게만 딱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건너뛰고 255. 자, 같은 종류의 탁구공 이거를 주머니,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 자, 그러면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에 총 9개의 공이 담겨야 되네. 자, 그런데 빈 주머니가 없도록이라는 말 자체가 적어도 각 주머니에 1개씩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네. 그러면 하나씩을 일단 집어넣고 출발하자. 그럼 빼면 6개만 더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는 3H6이라고 이렇게 해서 넘길 수가 있겠죠. 다시 약간 쉬운 유형으로 왔다. 너무 속도가 빠르면 얘기해줘요. 그래서 너무 쉬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지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네. 가자. 고구마 피자, 새우 피자, 불고기 피자 중에서 N개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가 36이래. 그러면 3개를 중복해서 그냥 주문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떤 피자는 주문하지 않아도 된다. 0개를 주문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일단은 3HM이 36이다. 자, 미지수가 있는 것을 계산하는 연습을 가볼게. 자, 일단 2개 더해서 1 빼면 2 플러스 M, C, M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컨비네이션 나왔을 때 2 플러스 M, C 여기서 요거 뺀 거 5C, 3이 5C2가 되듯이 여기서 요거 빼면 2 이렇게 딱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2 플러스 M 에서 1씩 줄여나가면서 2개 곱하는 거 1 플러스 M 나누기 2 팩토리얼 2 했을 때 결과가 36이 나와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넘겨줬더니 72라는 숫자가 되네. 72는 9 곱하기 8이죠. 1 차이 나는 두 숫자. 얘가 9여야 되네. 따라서 M 값은 7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틀렸나? 잠깐만. 여기까지 맞는지 보고 갈게. 틀렸으면 그 밑에 거 다 틀리는 거거든. M은 7 맞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M 값을 찾아내는 걸로 끝났고 이 3개의 피자를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7개를 한대. 그러면 하나씩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4개만 더 주문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3H4를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구나.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261. 뭐야 이런 내용 새로운 거 보자. 자, 어느 상담 교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9명의 학생을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 계획표를 한다. 9명 중에 1번, 2번 학생이 월요일로 들어간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요일에 상담 계획표에 학생 수만 기록하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치? 획득한 뭐 표를 받은 거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되니까 중복은 가능하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중복해서 몇 번? 9번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월요일에 있는 학생 수, 화요일에 있는 학생 수, 수요일에 있는 학생 수를 합하면 9명이 되죠? 그런데 어딨어? 요일별로 적어도 한 명의 학생과 상담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한 명씩은 딱 상담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3H6으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야. 이렇게 펼쳐놓은 한글들을 빨리 읽고 식으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죠. 261번 3H6 맞습니다. 오케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좀 귀찮게 만들겠대. 왜? 두 종류가 있대. 한 종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랑 다른 종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각각 구해서 이제 곱하시오라는 뜻이야. 자, 흰색 탁구공 8개가 있네. 주황색 탁구공 7개가 있네. 이거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이렇게 줘야 되겠대. 그런데 흰색 탁구공도 주황색 탁구공도 적어도 각각 1개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네. 자, 그러면 3명에게 흰색 탁구공을 하나씩 줘. 그러면 5개가 남죠? 그래서 흰색 탁구공은 3명을 중복해서 5번을 더 선택하면 되고, 곱하기 주황색 탁구공도 적어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딱딱딱 줘. 3개 주면 4개 남죠? 그래서 3H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다른 종류는 각각 구해. 똑같이 해야 돼. 그럼 곱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267번 다른 종류인지 한번 보자. 와, 자, 사탕 먼저 갈게. 3사람이지? 요렇게 줄게. 원래 3H5야. 그런데 사탕은 적어도 1개씩 준대. 하나 주면은 2개 남죠? 그래서 사탕은 3H2. 이제 초콜릿은 10개 있네. 줄 거야. 근데 초콜릿은 각 사람이 2개씩 받는데 2개, 6개를 미리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4개만 남죠? 3H4. 개수만 지금 하나만 바꾼 거야. 그렇죠? 이거 267번. 오케이, 맞네. 거의 다 됐어. 이 유형은 다 끝나겠다. 자, 함수의 개수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앞쪽에서도 순열과 조합에서도 함수, 그 다음에 앞쪽에서도 함수 정리했었죠? 자, 일반적으로 함수는 파이, 중복해서 종류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같지 않아야 되는데 1대1 함수 P, 는이 없는 부등호 컨비네이션, 는이 있는 부등호 H. 이제 나올 수 있는 우리 4개를 다 배웠어 지금. 이거 예전에 배운 거 좀 기억납니까? 잘한다. 이유를 설명해 줄게. 문제 풀다가 다 나오네. 자, 요 한 문제로 다 갈게.
자, x 1, 2, 3에서 x 1, 2, 3으로 간대. 요 함수가 f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 근데 우리는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역의 개수가 왼쪽에 오고 정의역의 개수가 오른쪽에 오고 여기에 파이가 오든지 p가 오든지 컨비네이션이 오든지 h가 오든지 어떻게 되든지 무조건 개수는 저렇게 가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a라는 것은 공역 3개, 파이, 정의역 3개. 그래서 3의 세제곱 27. 아. 호호. 잘 봐. 1대1 대응까지면 3팩토리얼이거든? 얘 갈 수 있는 거 3가지. 1로 가면 얘는 1로 못 가니까 2가지. 얘가 1로 갔으면 얘는 1로밖에 안 되니까 3, 2, 1. 3팩토리얼이야. 근데 문제는 와우. 1 집어넣으면 F1은 1로 갈 수 없다? 아, 그러면 1에서는 1로 못 가고 2에서는 2로 못 가고 3에서는 3으로 못 간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지 않는 수녀를 뭐라고 했죠? 완전수. 그렇지. 다시 한번 갈게. 완전순열 또는 혼돈을 준다고 해서 교란순열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사람 경우의 수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 기억납니까? 5개 숫자 연달아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있으면 1이 1로 못 가면 함수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래서 0가지. 2개 있으면 2는 1로 가고 1은 2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한 가지. 그런 식으로 다 생각해서 원래는 수용도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 0, 1, 2, 9, 44.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개짜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자, 다시 한번 필기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B는 3팩토리얼 6이었고 C는 3개의 원소죠? 그래서 2가지.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나오든지 FI는 I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됐습니까? 잘 기억합시다. 자, 컨비네이션은 는이 여기에 는이 없는 게 아니라 함수값 쪽에 는이 없으면 컨비네이션. 그래서 D는 3C3. 그 다음에 함수값 쪽에서 는이 있으면 중복을 해도 상관없대. 그래서 2라는 것은 3H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개수가 지금 3개씩밖에 없으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에 4, 5가 있었대. 그러면 만약에 얘를 만족하는 걸 했을 때 5개? 3개 있죠? 그래서 5C3이래.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여기에 대응시킬 3개의 원소만 선택을 하면 된대. 그러면 자동으로 클수록 더 커야 되니까 큰 게 1로 가고 그 다음 게 2번째로 가고 이게 3번째로 가고 자동으로 화살표가 배분되니까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6이 있고 중복을 해도 된대. 그럼 내가 2 2번 3 1번 선택했대. 그러면 같아도 되지만 그래도 커야 되죠? 그래서 제일
큰 게 3으로 가고 나머지 작은 게 1로 가고 얘도 화살표가 자동으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중복해서 뽑기만 하시오라고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 쪽에 는이 없으면 컨비네이션, 는이 있으면 H. 요거를 좀 잘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함수가 다 튀어나왔어. 복습이 된 거죠. 좋아. 시간 남았어. 그러다 하나 끝낼 수는 있겠지? 하나, 둘, 중간급 걸렸네. 273번. 자, 갈게. 자, 이것도 뭐 대형표로 만들어 볼게. 1, 2, 3. 저런 식으로 좀 개수를 달리해야 돼. 3, 4, 5, 6, 7. 이렇게 가는 함수 F를 하겠대. 자,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은 그냥 잠깐만. 얘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냥 함수야. 그래서 5파이 3, 5의 세제곱에서 125개의 함수가 존재하거든. 그런데 얘가 들어감으로써 요 놈하고 요 놈만 이 관계를 만족하면 되네. 그죠? 그러면 일단 얘네만 먼저 생각하면 이 5개 중에 중복해서 여기 2개에 대응시킬 2개를 뽑는 거야. 그래서 얘가 OH2. 그럼 만약에 얘를 선택을 했어. 그러면 같지 않네? 그럼 작은 건 작은 거하고 큰 거는 큰 거로 가는 거야. 만약에 중복이 되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3은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그치? 1대1이란 말도 없어? 그러면 흰색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3도 이 5가지 중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여기에 5가지 이렇게 곱해주는 게 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자, 하나, 둘, 또 중간 거네. 276번. 그거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가 없구나. 다시 지울게. 이거 대응표 안 만들어도 되겠다. 자, 보통 이거는 표로도 많이 하거든? 야, 여기 중복해도 다 상관없는 거야. 그지? H 쓸 거야. 근데 F2만 기준으로 가지? 그러면 요 놈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F에 1이 있을 것이고, F에 2가 있을 것이고, F에 3과 F에 4가 있겠네. 그지? 자, F의 2가 7 이하래. 요거보다 작은 쪽으로 가야 된대. 그러면 7일 때, 6일 때, 5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해 주자. 표를 만들어 봅시다. 세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자, 여기 능이 붙어 있어. 그러면 요 놈은 제일 작은 y 중에서 얘는 5부터 7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러면 세 가지야. 같이 7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 2개는 7부터 10까지 중에 2개를 뽑아야 되죠? 근데 중복을 해도 되지? 자, 그래서 4H2 요거 곱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6이면 얘는 5, 6 중에 있네, 그지? 2가지 곱하기 얘는 6부터 10까지 중. 그러면 5개 중 2개를 중복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5일 때는 얘는 5밖에 안 되네? 한 가지. 그죠? 얘는 5부터 10까지 6개 중에 2개. 그래서 6H2. 그래서 요거 나온 결과 3개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만 표현하자. 우후. 아 뒤에 또 있네. 안 되는데? 279 하자. 일단 모르겠다. 터프 문제네. 자, F2 F2 잠깐만. 얘는 이렇게 좀 해야겠다. 표로 만들까? 대응표로 할까? 일단 갈게. 1, 2, 3, 4, 5 여기 같이 적어. 3, 4, 5, 6, 7 자, 일단 가족권에서 2는 무조건 4라고 하라 했으네. 끝났어. 얘는 해결됐어. 자, 3보다 4 여기 하나 더 있고. 자, 일단 1이 갈 수 있는 곳은 중복을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3, 4 중에 갈 수 있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3이 4로 갈 수 있습니까? 다 조건에서 중복해도 된다면서. 나 조건에서는 얘가 4로 가면 얘는 그거보다 더 큰 이것 중에 하나로 그냥 가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에서 이 놈으로 갈 수 있거든.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F3 그다음에 F4 F5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얘가 기본적인 거야. 이 다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안 되는 것은 F3이 F4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F3하고 F4가 같고 F의 5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빼주기만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일일이 노가다를 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여기가 4개를 중복해서 3번 선택하죠. 4, H3에서 뺀다. 여기는 똑같은 걸로 가는 거니까 4개를 중복해서 2개를 선택해줘. 4, H2.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것은 여기에다가 요 두 가지를 가져와서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 다음 유형이 지금 얘가 나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유형. 마지막 유형이 되겠죠? 자, 어떤 숫자하고 어떤 숫자 사이에 는이 없는 부등호는 컨비네이션. 는이 있는 부등호는 H. 여기까지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아까처럼 F3은 F4보다 크고 얘는 중복해도 되고 그럴 때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빼주는 방법을 생각해 줘야 돼. 쉽진 않아. 자, 그런데 함수보다는 좀 간편하게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을 거야. 일단 예를 들게. 자, 이렇게 됐네. 주사위를 4번 던져서 그러면 주사위라는 것은 1부터 6까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다 1부터 6까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 이상이고 6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1부터 6까지 얘는 는이 없는 부동이니까 얘는 m은 6C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1부터 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중복해야 되니까 n은 6H4 간편하게 대응표가 나와 있죠. 자, 우리 마지막에 터프 문제를 해서 괜찮아?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건 다 제외하고 A2, A3이 이렇게 되는 거에서 A2, A3이 같은 것만 빼면은 는이 없어지니까 상관없죠? 괜찮겠습니까? 나머지는 안 좋은 거야 일단. 자, 1부터 6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다 는이 붙어 있죠? 그래서 6개를 중복해서 5번을 선택해낸다. 그런데 얘 두 개가 같아져 버리면 얘는 하나의 숫자로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만 뽑으면 되죠? 6개를 중복해서 4번을 뽑아내자. 이렇게 해서 내줄 수 있죠. 아, 마지막 터프 문제 때문에 그래도 개념이 좀 쉬워졌다 이번에. 자,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당분간은 진도 나갈 때 내가 하나 건너뛰면서 하나씩 풀었잖아. 그럼 내가 푼 문제 바로 밑에 하나씩만 풀어. 하나씩만. 알았지? 남은 거는 그 학기 중 가서 풀어. 내신 대비할 때.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지금 수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돼. 여기보다는. 그래서 근데 너무 안 풀면 너무 개념이 안 되니까. 왜? 바꿔야 되는 줄 알고. 아니, 저는 다 풀으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가자. 왠지 계약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수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